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뭐 한 주 한 주 네,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막 사건들이 너무 터지니까요. 네. 선생님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저녁에 다들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국회에서 이제 결국 과연 통과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좀 약간 비관적이셨죠. 그렇죠. 잘 안 될 거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국민분들은 네. 야 그래도 좀 그 국힘당 애들 중에서 네, 생각 있는 애들 있지 않겠냐. 좀 양심 있는 애들이지 않겠냐. 제 말도 좀 더듬네요. 네. 안 됐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안 됐다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좀 윤석열이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단속을 했어요. 표단속을.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명이 5명씩 담당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랬더랍니다. 표 관리를. 네, 그리고 뭐 꿀단지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100개 정도 만들어놓고 100개 정도 공관들, 공기업 뭐 이런 짱 같은 자리, 예. 수억 대의 연봉이 보장되는. 그래서 낙선자들한테 꿀단지도 안겨주고 또 캐비넷 자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탈표 나오면 다 찾아서 작살낼 거다 이런 협박도 당연히 했을 거고요. 네네. 아마 이탈표 나왔으면 다 뒤져서 작살냈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표단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표가 안 나온 거죠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국힘에서 한 5명 정도는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는 뭐 찬성표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말 수 없죠. 이게 특히 안철수 이런 놈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무기명이라서. 네네. 또 무기명이고.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희들은 이제 무기명이니까 오히려 마음 놓고 투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시민분들은 지금 이게 안 된 다음에 무기명이라서 안 되겠다 이거. 기명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나는 이래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찬성했고 맞아요. 이런 이유에서 반성했다, 네. 반대했다, 뭐 이런 거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기명일 때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저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국회의장 저 선출하는 거 다 무기명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기명했으면 그렇게 못하죠. 무서워서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도대체 그때 89대 80이었나요? 뭐 90대 80이었나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맞아요. 그랬죠. 그때도 살짝 무기명했죠. 배신자표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분석을 했죠. 이놈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런 짓을 안 해도 되죠. 기명하면. 기명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 행위가 떳떳하다면. 맞습니다. 뭘 숨깁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옳다면은. 네, 그렇죠.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건 하는 거다. 네네.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의 투표를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이름에 책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힘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버렸더만요. 부결시키자 이래가지고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이제 해병대 분들 영상을 비춰주더라고요. 굉장히 연세 좀 있으신 분인데 막 그분은 막 우시면서 니들이 인간이냐 막 이러시고 그다음에 이 해비어연대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국힘당 당원이라고 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분이 촛불 집회도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아주. 그랬는데 이분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참수작전 하겠다고. 이게 참수작전 이거는 보통 이제 신원식이랑 윤석열이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분이 이렇게 완전히 윤석열 국힘당 참수작전 하겠다고 이 정도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니네는 보수가 아니다. 그렇죠. 니네는 쓰레기다. 맞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선생님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당 당원이었던 해병대 출신이 말하는 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정권의 신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공. 자기 편 치기 신공. 지지 기반 때리기 신공. 그래서 해병대는 사실 전통적인 보수에 기반이 되는 세력이죠. 군대가 다 그렇지만 해병대는 더 그래요. 그런데 해병대를 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다음에 의사들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죠. 그러네요. 근데 의사들도 증언 문제로 때려서 돌아서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노인들 고속도로 못 나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노인층을 또 맞아요. 운전 못하게. 맞아요. 노인층 자기들 지지 기반만 골라치는 이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그만큼 급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놔뒀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니까 자기한테만 끝날지 김건희한테 또 불똥이 튈지. 자기가 피해 보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문제일 수 있죠. 아니 지금 오늘 갑자기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경로보다 경로 이전에 로비가 있었다 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임성근을 밀어줬다는 설이 지금 강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선생님 그러면은 로비라면 뭔 로비를 했을까 도대체? 뭘 로비를 한 거죠? 임성근이? 네네. 뭐 디올백 이상은 줬겠죠 최소한. 디올백 하나 줬다고 뭐. 그 이상을 줬겠죠. 뭐. 그 이상. 뭘 줬을까? 그리고 뭐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군부대에 자기 사람을 심는 건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겠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있는. 신원식이라든가 뭐 이런 인간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군대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뒤늦게 서울의봄을 봤습니다, 선생님. 저도 넷플릭스에 떴길래 봤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보셨군요. 뜬날 봤어요, 뜬날. 뜬날 봤는데 와 진짜 총을 주면서 내 가슴에 총을 나 쏘라고. 약간 진짜 깡패들. 배짱, 똥배짱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폭 무리들이 진짜 이 나라를 다스렸구나.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뭐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똑같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군대 하나회를 통해서 쿠데타로 네.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전두환이가. 네네. 네, 윤석열은 검찰 하나회를 통해서 검찰 쿠데타의 방식으로 정권을 찬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죠. 언젠간 또 나올 겁니다. 네, 서울의 뭐 가을이라든가 서울의 여름이라든가 서울의 뽕? 윤석열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겠냐. 아 진짜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 네. 김건희 얘기는 네. 뭐 사극 같은 데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이 뭔가를 로비를 했을 수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완전히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개똘마니 같은 놈 하나, 네네네. 응? 이런 놈 하나 있는 게 필요했을 수 있다. 좋죠. 그런 게 예. 저는 이제 이 해병대 분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해병대랑 같이 데모할 줄은 몰랐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0% 정도의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금 만들어졌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이 정말 그야말로 어떤 가치 이런 거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 네, 자기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힘을 숭배하고 그런 특징이 있을 뿐 특별한 가치는 없죠. 이러면 선생님 보수 안에서도 정말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뉴라이트 성향을 보이곤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윤석열은 또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잘 들어가요. 뭐 이렇게 주면 비어 있으니까 팍 들어가는군요. 뭐가 좀 있으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얘기가. 그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나랑은 생각이 다르네. 근데 윤석열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변에 잘 들어가.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것도 뭐 알고 들어갔겠어요. 주변에서 떠드니까 그냥 주워 들은 거지. 근데 윤석열이가 사실 원하는 거는 그런 뚜렷한 이념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국힘당 뭐 쥐약 먹은 것들 뭐라고 그랬죠 그때? 쥐약 먹은 놈들. 쥐약 먹은 놈들. 네. 그러니까 진짜 당을 뭔가를 네. 보호하겠다랄지 이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에 민주당 쪽으로 알아봤잖아요. 대선 후보 나오려고.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김영수 기자랑 통화할 때, 네. 우리는 원래 우리는 뭐 이렇게 민주당 쪽인데, 그렇죠. 조금 그렇게 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넘어가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제 자꾸 뭐가 나와요.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녹취가 자꾸 나오고 네네. 단독 이런 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네네네. 이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국힘당 끝났다고 봐야죠. 이번에 이거 가결시키면서 국민들이 국힘당에 애누리 없이 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 자식들은 안 돼. 틀려 먹었어. 영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석. 그러다가 의석수도 확 줄었어요. 22대부터는. 네네. 그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힘당 무시하고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상임위 다 차지하고 해도 전혀 뭐라 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번에 이 표결로 인해서 그렇죠. 필요 없다 저 정당.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니네가 다 먹으면 되냐 법사위라도 넘겨줘야지 이래가지고 또 멍청한 네. 민주당 진짜 그때 진짜 네. 너무 멍청했는데 그거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손해 많이 봤죠. 돈을 많이 받죠. 김도읍이 돼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에 뭐 몇 개 법안이 선생님 안 됐대 통과가 안 됐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상임위 다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뭐라 못하죠. 뭐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 싹 다. 해병대원 말대로 걔들은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아마 분노가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자 국힘당 저것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힘당이 부담을 지들이 팠군요. 장기적으로 자기네 미래를 생각했다면 네네. 정권 재창출 같은 이번에 부결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공포가 더 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를 개인적인 공포.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보수 세력 전체를 생각한다면 보수 생각한다면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자리, 그러니까 자리를 주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캐비넷일 수도 있고 다들 그걸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어제 뚜껑 좀 열렸던 것은 이 표결도 표결인데 표결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네. 정말 잘했다고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윤석열이 딱 좋아하는 결과 나왔잖아요. 국힘당이 국가 대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흡족한 얘기를 했어요. 네.
단일적으로 뭉쳐준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좋은 말 했습니다. 같이 파멸하게 될 공동 운명체의 힘을 이번에 보여줬죠. 같이 윤석열 몰락할 때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다. 네네 공동 운명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걸 이번에 증명한 거예요. 공동 묘지로 갈 운명체군요. 야 윤석열 날릴 때 국힘도 같이 날려야 되겠다. 저것들 똑같은 놈들이네. 국민들에게 알려준.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입니다. 좀 이건 논평은 정말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더 화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조금 가만히 있든가. 네. 이거는 진짜 그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을 물속에 빠져 죽게 해놓고 네. 그거를 다 진상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놓고는 그걸 특검법을 하자는 건데 이거를 막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아내고 좋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용령 죽겠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오르지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능아들이에요. 얘들이 조금만 생각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대통령실이 한 반응들을 보면 네네. 윤석열 이상으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생각이 없는 놈들이다. 차라리 네. 입을 다물고 있지. 아하. 아마 국민들이 더 이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또 성일종이가 성일종은 정말 계속 따라오네요 이놈. 네. 성일종이가 경로한 게 죄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진보 유튜브계에 있는 그런 카톡방에서는 네. 했어. 경로했네. 했어 이렇게 그렇게 캡션이 달려가지고 돌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폭로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죠. 경로했다는 거를. 네. 이 사람이 약간 모자르잖아. 옛날부터 하는 말.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로를 한 거죠. 경로한 게 죄가 맞는데 네. 죄냐 아니냐를 여부를 떠나서 경로 안 했다고 우기다가 이제 스스로 자백한 거랑 똑같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뭐 국힘당 한 의원은 본회의 당시에 뭐 직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직구. 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국힘당 내에서도. 지들이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제가 볼 때 한동훈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도 좀 직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정부 발표를 한동훈이 가장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그 가발 같은 거 회복에다가. 직구하면 좋다는데요. 그게 좋고 싸고. 그렇게 좋다고요 그게? 네, 가발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어서. 기술이 좋은가? 직구해야 된다는데. 그래요. 좋은 가발은. 그러면 직구하는 건 주로 그쪽으로. 뭐 그걸 사든 뭐 책 있잖아요. 네, 책. 소금 비어 있지만 책 같은 거 거표지. 그런 거. 네네. 영어로 된 거. 책 얘기니까 말입니다. 한동훈이 도서관 간 거 말이에요. 도서관 왜 갔습니까, 선생님? 그 뭐 사람들한테 잘나치려고 이미지 정치하려고 한 거겠죠. 책 표지 같은 건 거죠, 이것도. 그렇죠.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나는 책 읽는 남자야. 뭐 네. 아니 아크로비스타에 책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심지어는 대통령 전두환 사인에는 사인까지 있는데. 네. 선생님 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무리 책을 안 읽어도 그렇지. 네. 그거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들은. 그렇죠. 누굴 주면 주지. 주면 주지. 네. 그리고 팔면 돈도 좀 될 텐데. 물론 그냥 팔기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팔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자기들한테 껌값이겠지만 네. 또 주변에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알리에 팔어, 알라딘에 팔어 뭐 이런. 테무에 팔든가. 테무에 직구 좀 해봐. 이거 돈 좀 될 거야. 뭐 주변에 선물로 줘도 되고. 그러니까 책은 진짜 아예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를 넘어서서 예. 약간 적개심의 표현이라고 좀 봐요. 와, 책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책을 준 사람. 전두환에 대한? 그러니까 전두환을 최소한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다. 네네. 그 사람의 사인이 있는 책이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갖고 다니죠. 근데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없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적대감이 읽혀진다라고 봐야죠. 최재형 목사 책하고 같이 버린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미워하는 건 딱 오잖아요, 감이. 네네. 미워할 거라는 게. 거기에 같이 묻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 세력이 자기들을 안 도와줬든 뭐든 간에 이제 속으로 꼬여 있는 게 있다. 아니 최재형 목사님은 뭐 화장품에다가 뭐 디올백에다가 뭐 양주도 보내고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위스키. 그다음 폭로를 했으니까.
폭로했으니까. 폭로했으니까 싫다. 그렇죠. 저 자식 우리 연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블링컨이 준 개목걸이는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갖고 있겠죠.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허리에다. 아니, 옷 아니니까 뭐 안 보이는 거지. 국힘당 이 김학용 이 사람이 샀던 게 이게 그 뭐 개목걸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김학용이 그거 샀대요? 네, 그거 샀다는 것 같은데. 네. 예. 윤석열 주려고 샀나? 윤석열이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하나씩 받으려고. 우리도 다 같이 하나씩. 우리도 걔다. 개목걸이 하나씩.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아니 그 건희 누나는 건희 누나나 우리 서기열 형은 책은 다 버리지만 나는 책을 읽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건가?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혹시? 그 지적 열등감이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는 보통 남들한테 과시할 때 네네. 지적인 면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냥 다 외모 주로 김건희는. 그러니까 패션 모델이나 그 유명했던 여성들 그 흉내를 내는 흉내. 그런 이제 외모. 뭐 제클린이었나요? 네, 제클린 같은 사람. 그다음에 또 오드리 헵번 흉내. 오드리 헵번. 그런 사람들 모델들 따라서 한다든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외모 쪽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동훈은 보통 보면은 이제 말을 너무 수준에 안 맞게 멋있게 한다든가 책을 들고 나올 때 껍질을 까고 원서인 척한다든가 그죠. 지적 형심 같은 거. 그다음에 책 읽는 이게 이제 보여준다거나. 그런 걸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지적인 면에서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무식한 놈들이 꼭 유식한 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한동훈은 그것도 있잖아요.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사진 막 멋있게 찍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키 열등감이 있고. 키에 대한.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군요. 자꾸 위로 삐치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지적인 측면에서요. 지적에 대한 열등감이 굳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서울대생 아니에요? 검사하고 서울대생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러니까 지가 봤을 때 지가 무식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도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안 예쁜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 평가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핵심은 만족이 안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내가 보건데 나는 아직도 못 생겼어. 더 깎아야 돼. 계속 추스라고. 네, 김건희는 그런 거고 한동훈은 내가 나를 보건데 대가리가 비어 있어. 더 뭘 좀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위가 비어 있어. 아직 난 좀 축이가 모자라. 김치찌개라도 더 떠와 먹어야지. 야, 계란은 말자. 그래야 되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열등감을 느끼는 측면이 좀 다르다. 그렇군요. 자기만의 그런 게 있군요. 열등감에 그게.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희들도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있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뭐 과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그렇게 막 그 복장을 똑같이 입어야 되고 김건희는 센터에 서야 되고 한동훈은 반드시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 열등식 있더라도. 그러니까 정신병과 정상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죠. 맨 앞에 그 뭐의 차이가 아니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인은 열등감이 하나도 없고 정신병자들은 있다 이게 아니고.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상인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과도한 거네요. 그렇군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정신장애가 되는 거고 마음의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못하면은 정신장애가 있다 그러면 꼭 크게 뭐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한데 심리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좀 심한 거죠. 그게 일반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모습이 딱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병이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기준은 없다 있다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비율로 하려면 일반인이 한 50 정도 있다면 얘들은 뭐 100, 200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단계 넘어가면 진단이 나가는 거예요. 진단이. 이건 장애라고. 그러니까 장애는 아예 없는 걸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유일하게 정상인과 정신장애 중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조현병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균열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질의 차이니까 그런 거 하나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나머지 대충 이제 정신장애 이러면 그거는 양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잉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사진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누가 찍어주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정말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처럼 내보낸단 말입니다. 네. 정말 와 진짜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뻔뻔함이 네. 정말 몸이 가려울 정도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좀 열등감이 있다 쳐도 네네. 그냥 그거를 감내할 정도의 수준에서 느끼기 때문에 아유 좀 내가 지적으로 좀 부족해. 그래서 네네. 말로 꺼내기도 하죠. 그러면 아. 제가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뭐 이러기도 네네. 하고 그러는데 또는 그걸 감추려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동훈처럼 그게 너무 과도해서 네. 사람들이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걸 금방 알아챌 거야. 그 들킬까봐. 그러면 나를 버리지 않겠어? 미워하지 않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든 감춰야 돼, 포장을 해야 돼라는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쫙 펴놓고 네. 보는 그. 근데 진짜로 책을 안 읽는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렇죠. 진짜로 책을 열심히 잘 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네네. 이런 책상 같은 데서 읽잖아요. 보통. 네. 이런 데서 가까이 놓고 예. 메모도 하고 네.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보기도 합니다. 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책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앉아서 보죠. 차라리 진짜. 그런 걸 하나 찍지. 구석에 책꽂이에 이렇게 가방 메고 앉아서 막 이게 오타쿠처럼 보는 장면. 그럼 사람들이 저 책 좋아하나 봐. 그러면 진짜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책방에 가면은. 이번에 찍은 사진은 그거잖아요. 미장원의 아줌마들이 파마할 때 앉아서 잡지책 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쫙 꼬고. 꼬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얘가 책을 안 읽는 애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드러났다. 잡지책이나 보는 놈인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거기서 읽는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저건 책을 안 읽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홍이 요즘 뭐 갑자기 굉장히 뭐 발언을 세게 해요. 나는 네. 그 당론 못 따르겠다. 그럴 거면은 날 징계해라 뭐 이러면서 뭐 7년 전에 오늘은 그 스크린도 이거를 좀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7년 후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면서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고발 사주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막 세게 말하는 거죠, 요즘? 유일하게 현실 파악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고발 사주권도 좀 공개를 하면 되지 않나요, 지가? 그건 안 되지. 그건 왜 안 돼요? 피해야죠. 자기도 잡혀가서 그런가? 자기도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정권 무너질 때 가장이 당연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분리하고 아하.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망해간다는 거를 느끼는 그렇죠.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국힘이 이렇게는 안 됐겠죠.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고 네네. 김웅은 딱 보니까 요거 망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잡은 거죠. 네. 좀 개혁적인 이미지로 탈피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별로 안 쳐요 김웅을 쟤네들이. 보통 이 정도면 작사를 내놔야 되는데. 뭔가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고발 사주권 관련해 가지고 네. 김웅이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계속 쳤다가는 그냥 그럼 나 깐다 이거. 폭로해버린다. 나도 가고 너도 가자. 이것 때문에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말을 세게. 어떨 때 보면은 네.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세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네. 이게 뭐냐 얘는 지금. 제2의 변이제일 수도 있는 거죠. 제2의 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자기가 살 길이 그거라고 보면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럼 역사적 인물을 띄고 우리 김용 의원 저 고발 사주 다 좀 털어놓읍시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죠 뭐 지금.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 어제 이제 이 부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이제 그 강화세가 끝났죠. 네, 당겨졌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가지고 네. 야외 집회가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더 훨씬 많이 지난주에도 많이 나왔죠. 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더해가지고 지금 윤석열하고 이종섭이 통화를 냈다 이런 사실이 좀 어제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선생님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뭐 스모킹 건 아닙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한 게 더더욱 명분이 없어지죠. 네. 저래서 이것들이 거부했구나.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네. 이래서 그렇구나. 거부했구나. 제가 해야 되겠구나.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중간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제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 청춘을 죽여놓고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특검마저 거부하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 니들이 인간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제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 윤석열을 탄핵해 탄핵 네, 선생님 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네. 성질을 가지고 노래를 높게 만들더라고요. 높이 부르다 보니까 목이 막 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 딱 필요한. 예, 윤석열을 빨리 탄핵 안 시키면은 이재명 대표가 치더만 연설에서 목도 갈 것 그랬죠. 같아요. 윤석열이가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거부했으니까 네가 범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다. 범죄자고 네. 책임져야 되지 않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난리 났죠. 언론들에서 뭐 탄핵 얘기냐 뭐 이렇게. 그 탄핵 얘기지 뭐. 탄핵해야죠.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어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법들이 또 있었습니다, 선생님. 뭐 민주유공자법. 네. 뭐 이것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그러고요. 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도 지금 올라갔는데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거부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겠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미 10개를 거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네. 뭐 이건 이 정도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끝내야죠. 네네, 윤석열 끝내야 될 것 윤석열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네. 올리는 법안은 다 거부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으로 정치하지 너희들하고 협치는 안 한다. 그걸 선포하고서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놈은 진짜 선생님 어떻게 몰아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지난번 박근혜 때를 놓고 봐도 사실 네. 마지막까지 계속 미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막판에도 막 네.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고요. 좀 네.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갑자기 뭐 윤석열한테 개헌 얘기하면서 명예로운 퇴진.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명예로운 임기 단축?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분들이 일어나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도 그만큼이나 일어났는데도 걔네들 막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그때 폭로에 있었는데요. 그랬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임성근 같은 애들을 뭐 해병대 투입해가지고 진짜 국민들 죽여버리고 광주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하고는 있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수시만이 뛰쳐나오시진 않았어요 아직 광장에. 이번 주 토요일에 약간 좀 저는 리트머스일 거라고 보는데 뛰쳐나와도 이놈이 그냥 물러설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그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진짜 관저 안에까지 쳐들어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뭐 아예 사람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4.19 때처럼. 네, 옛날에 그 뭐 4.19도 그렇지만 이제 그 네. 작년이었나요? 몇 년 전에 그 스리랑카였습니까? 거기도 국민들이 막 밀고 들어갔죠.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물도 없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가봤더니 막 욕조 있고 막 지들은 물 펑펑 쓰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윤석열이가 뭔가를 할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저도 이제 그게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공안 사건, 그다음에 전쟁 네.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밤 12시 금방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메시지가 떴습니다만 뭐랄까요? 그 재난 문자가 떴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울려가지고 그 경기도 쭉. 뭐 강원도 이쪽은 막 전쟁 난 줄 알았다고 그래요. 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네. 대남 전단, 우리 이제 보통 대북 전단이 익숙한데 대남 전단을 뿌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북한에서 며칠 전에 예고를 이미 했더만요, 보니까 이게. 26일 날 네네. 북쪽 국방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었죠. 예. 김강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공중 정탐 행위. 네네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정찰이죠. 네. 정찰 행위를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하는 게 이제 정탐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삐라 살포하고 있다. 계속 북쪽에.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박상하이가 했습니다. 삐라 살포하고 자랑했잖아요. 강화도에서 자랑을 했어요. 네, 자랑했어요. 막 엄청. 30만 장 물었다고 그랬어요. 30만 장 선생님. 네, 그 하나만이 아니라 더 했을 거예요. 박상학뿐만 아니고 어쨌든 삐라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네네. 북에서 이제 얘기한 게. 그리고 세 번째가 해상 국경을 계속 침범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기했어요. 북에서. 네네.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고 거의 얘기를 확실히 했는데 두 가지가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삐라. 아, 삐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보내겠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낼 거다. 오물 뭐 이런 거. 우리도 삐라와 그 오물 같은 걸 보내겠다. 네네네. 그래서 얼마나 그걸 치우는데 공력이 많이 드는지 니네가 한번 감당해봐라 네.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겠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상 국격 침범에 대해서 앞으로 네네.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우리의 국경선을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것까지 기대하지도 않는데 네네. 두려워하게라도 만들겠다.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거 침범하는 거를. 그래서 어느 순간 수상 수중에서 자위력 행사가 시작될다. 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엄중 경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삐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 나서. 이게 지금 며칠이라고 선생님? 26일이죠. 26일이고 지금 오늘 29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밤이니까 네, 이틀 만에 한 거네요. 했죠. 그러면 이것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상 경계 침범. 그럼 당장 오늘 내일. 그렇죠. 만약에 남쪽에서 또 넘어간다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윤석열이가 네네. 그동안 계속 북을 자극해 왔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돼서 우리 국민들은 몰랐지만 끊임없이 북을 자극한 거죠. 뭐 네, 정탐 네. 행위도 그렇지만 비행기 정찰도 날아가고 그렇지만 뭐 삐라 뿌리고 뿌리고. 계속 뭐 또 무슨 짓을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살짝 넘어갔나 봐요. 북쪽에서 요구하는 바다에서도 해상 경계선을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걸 넘어오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넘어오지 말고 우리가 니네 분명히 말했잖아. 니네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아니라고 이놈들아. 그래, 적대적 근데 계속 넘어와? 이런 거네요. 교정 관계인데 네네. 그래서 전쟁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북에서 이건 전쟁 행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딴소리하지 마라. 네네. 모든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삐라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해상 경계선을 두고 서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네. 그게 큰 일이군요, 근데 선생님. 문제는 윤석열이 이거를 원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는 느낌. 네네. 계속 북을 자극해서. 그래서 만약에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빌미로 공안 통치에 바로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뭐 친북 세력들 싹쓸이 한다거든요. 네. 문화에 막 철권 통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지금 속도를 빨리 올려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국민 항쟁도 그렇고 예. 탄핵도 그렇고 22대 국회가 막 만들어지자마자 하루빨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네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박상학이가 30만 장 뿌렸다고 했을 때 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뉴스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거를 그동안 계속 그 심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죠. 이건 전쟁 행위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그 저희 단체에서 연천군인가요? 네. 가봤더니 삐라 그 올라와서 쏴버렸더라고 북한에서. 그랬었죠. 그 총알이 박힌 그랬었죠. 그 면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게다가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말기에도 네. 삐라 살포 계속 하니까 네. 열받아가지고 그 뭡니까 개성공단 뭐 폐쇄해버렸죠. 그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터트려버렸죠. 폭파. 사실 그때 좀 연락사무소인가 하는. 네. 저걸 폭파해 버린다고 좀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네네. 올해 초에 북쪽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은 동족 관계가 아니고 네.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도 아니고 전쟁 중인 적대국 간의 관계, 예. 교정국 간의 관계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는 남쪽의 행위는 그냥 같은 민족 내에서 있는 어떤 갈등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 그럼 북쪽도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이 그때보다. 전에는 뭐 북에서 같은 민족이니까 좀 네. 협의라도 하고 옛날에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그렇죠. 목함질에 네, 사건 네, 터졌을 네. 때 박근혜 때 그때 맞습니다. 8월 말이었는데 그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최후 북한에서 통첩. 뭐 쏴가지고 뭐 넘어왔다고 우리 쪽에서 엄청 쐈는데 예. 그 나중에 그 어디 떨어졌냐 예. 물어보니까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디 떨어지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그렇죠.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였어 그때. 그때 미군 조사단이 조사하고 네. 북쪽에서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죠. 그때도 이미.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나마 협의를 했으니까 통보라도 했어요. 서로 통보도 하고. 북에서 그 최후 통첩이라도 했어요. 그래도 3일인가 뭐 어, 긴박하게 회의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 안에 안 하면 시작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통보를 해서 남쪽에서 중지했어요. 확산기. 맞네. 그래 철거하고. 근데 이제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죠. 이제 적대국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북전단 이거 30만 장 뿌렸다는데 네. 와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큰일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때 전쟁이 안 일어난 게 다행인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야 북한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는 거야? 이럴 뻔했어요. 그렇죠. 그 순간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대남 전단이 오늘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100 몇 개라고 그래 선생님. 네. 100 몇 개인데 뭐 그게 뭐 경상북도까지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경상도까지. 바람 타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 그 대북 전단 안에다가 네. 코로나 균 넣어서 보냈다 이놈들이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죠. 30만 장 지금 넘은 게 100 몇 장이라는데 150장인가 앞으로 더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와 30만 장이면 엄청난 건데 선생님. 네. 이건 지금 빨리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 없앤 게 아니라 위헌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네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유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법이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까 뿌려도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뿌려도 됩니다. 네. 그게 좀 큰일입니다. 큰일이고요. 저는 그 북한에서 발표한 것 중에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외무성에서 또 어젠가 네. 그러니까 한중일 이번에 그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했죠. 네. 시진핑은 안 왔고 네, 이리창이 왔습니다. 넘버 2? 네. 네, 넘버 2 왔는데 선생님 이것도 좀 재밌던데 이제 한중이라고 안 하대요. 네. 한일중? 네, 한일중이라고. 한일중. 일본 형님 우선. 다 이제 바꿀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얘기가 결국 담겼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북한이 싫어하는데 싫어하죠. 중국은 왜 이걸 넣었을까 굳이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은 중국 눈치 안 보는 모양이에요. 그냥 막 안 보죠. 중국 눈에 이거 발표 그냥 바로 그냥 네, 바로 쏴버리죠. 물론 이제 한국을 깐 거긴 합니다만 네. 한국을 집중적으로 까고 깐 거지만 중국도 우회적으로 깐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북쪽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하에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죠. 추론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 회의에서 네네. 미국이 쓰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있죠. 맞아요. 그 표현. 네,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 그렇다고 윤석열과 그 미국 입장에서 윤석열, 미국, 일본이 공통으로 쓰는 용어도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결국 우크라이나, 대만 네네. 이런 데서 미국 입장을 들어라 네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쓰는
러시아, 중국, 북한들이 쓰는 게 국제법 기반 세계 질서거든요. 국제법에 네. 기반한 세계 다시 질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에 게 뭐였죠? 규칙 기반. 규칙이냐 국제법이냐? 예. 근데 규칙은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이고요. 국제법은 그냥 세계적으로 있는 국제법 기반. 뭐 국제적으로 더 좀 뭐 공신력이 있네요 국제법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네. 규칙을 깨는 거다. 네, 네. 혼날 줄 알아라.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대로 하자. 네네. 왜 니네 마음대로 하냐.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과 소위 미국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 여기서 선명하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예. 규칙 기반이냐 국제법 기반이냐. 네. 근데 이번에 공동선이 국제법 기반이 들어갔어요. 글쎄요. 그게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네.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네. 이 차이를 몰라서 수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다수인데 아 그냥 중국한테 속아 넘어가 버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 한반도 비핵화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주고받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중국 진짜 그러니까 장사꾼들 진짜. 그래서 일본이나 이 한국 쪽은 한반도 비핵화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중국은 그러면 국제법 기반으로 바꿔라. 네. 발표하자. 이제 미국 애들은 싫어하겠죠. 미국은 팔팔 뛰겠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 만나서 감히 규칙이란 말을 뺐어. 네네. 그 반응을 보면 확실해지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이나 한국이 그걸 알고 해줬는지 네. 아니면 모르고 빙신같이 해줬는지 아 속아 넘어간 이해를 건지. 못 해가지고 해줬는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나 봐요, 선생님. 그 미국의 네. 영화 11월이라는 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월. 예, 네, 11월이라는 게 지금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지금. 네, 그리고 뭐 1, 2위 한다 그러죠. 네 개로 나눠졌다든가. 그래서 뭐 미- 내전을 하는 거래요. 미국 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내전을 해서 이제 막 그 도시로 이제 진격하는 뭔가 그런 거를 다룬 영화라는데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안 나오나 아직. 미국에서 개봉했으니까 뭐 아직 넷플릭스 뜨려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이제 뭔가 내전. 네. 사실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했죠. 내전 이런 내전. 거. 그다음에 그 특히 그 몇 년 전에 1월 6일이었습니까? 그 국회의사당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들어가가지고 정거한 막 사건. 총성이 실제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평등 상황은 세계 1위거든요. 네네. 세계 1위이다 보니까 그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이 갈등이 엄청 심한데 이것이 차라리 그렇게 계급적 갈등이나 빈부 갈등으로 폭발하면 좋은데 네네. 미국은 그걸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즉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네네. 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네. 그 민중들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싸움을 이렇게 촉발시킬 틀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갈등이 폭발되냐 하면 이 양극화가 네네. 민주공화 갈등으로 폭발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이게 공화당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민주당 네네. 지지, 민주당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공화당 지지. 그리고 대안이 네네. 없으니까 뭐 진보 정당도 없고 그래서 미국 내부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공화 양당 갈등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면 바로 지난번 국회의사당 네네. 무장 침공, 점령. 무장 침공. 무장 침공이군요 그게.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엄청나던데요, 무기 들고 시위해요. 계속 그 다음부터도. 네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바이든이 이겼을 때 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지금도 그 입장인데요. 네. 부정선거했다. 산탈당했다. 표 도둑질 당했다. 이 입장. 지금 한국에서도 구구 태극기 황교안? 구구 쪽은 부정선거 얘기예요 지금도. 광화문 나가보면 그래요. 트럼프와 그쪽 진영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겼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면 또 사기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나겠다.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화당이 지면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거꾸로 그럼 민주당이 지면 그걸 받아들이겠냐? 네네. 민주당 쪽도 트럼프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 쪽에서 또 내전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 미국 연방이 붕괴되지 않겠냐 하는 예측들을 상당수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국민들한테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한 60%가 60%요? 우리나라는 지금 60%가 지금 탄핵을 좀 원하고 있는데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요. 거기 내전을 점치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바람이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심하네요. 미국 국민들이 다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있으니까 이런 영화가 유행을 하는 거겠죠. 선생님. 예.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텍사스주는 네네. 바이든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화당 주라서.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바이든이 네.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안 그러면 연방 탈퇴할까봐. 텍사스에서 연방 탈퇴 투표도 했잖아요. 야 이건 뭐 그럼 이 실제로 분리되는 게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전문가들 분석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다음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게 심각한 미국 내 갈등을 네네. 조장할 수 있고 네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11호 영화처럼 네네. 11호가 발생할 수도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네.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지금 엊그제 아무튼 그 한중일 정상회담 그 와중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시다가 왔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의아했던 건 선생님. 보통 기시다 온다 그러면 발표를 좀 일찍 하고 뭐 그럴 것 같았잖아요. 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한 3일 전에 발표했나? 음. 그러니까 약간 질도 꿀렸나 봐. 음. 근데 이게 이제 뭔가 그 뭐였습니까? 뭐 저 여권 없이 뭐 네. 국내처럼 돌아다니자. 무비자 있고. 무비자 입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네. 지난달이었습니까? 이달 초였나? 그때부터 나왔어요.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제 라인 사태가 벌어지고 네. 뭔가 이런 게 조금 다 이거랑 연결되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제가 이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들 오면은 막 반대 시위하고 이러니까 형사가 전화했더라고요. 혹시 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뭐 하시나요 이렇게. 저희 그때까지 몰랐어요. 기시다가 오는지 진짜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형사가. 형사가.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기시다가 오는 걸 숨겼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와서 또 하는 꼬락서니가 윤석열이가 네이버 지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윤석열 일본 저는 일본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 뭐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버릴 때도 네네. 그냥 단순하게 그걸 뭐 비판 안 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네, 앞장서서 홍보를 했잖아요. 네네. 홍보대사 역할을 했잖아요. 홍보대사.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사실상 뭐 심리적으로 일본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광신적 사대주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무조건 따를 거고요. 국민들 눈치 같은 거 안 볼 거고. 네네. 그리고 독도도 필요하다고 하면 줄 것 같아요. 형님 독도가 필요하십니까? 드릴까요? 뭐 이런 놈이거든요. 윤석열이가. 네네. 아주 위험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도 위거든요. 기시다는 그 20%도 안 나와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지지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형님이 아니죠. 지금 비록 힘이 빠져 있어도 미국 형님 바이든이 서해를 정해준 거예요. 바이든 불러놓고 인사해. 야 석열아 기시다가 너 위 둘째 형, 넌 셋째. 그러니까 방패막이 해 너는. 네. 그렇게 서해를 정해줬기 이건 못 깨죠. 둘째 형 라인 먹고 싶대잖아 라인. 그래 드시게 드려 빨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다. 예, 아니 그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 일본이 진짜 저희 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그때 일본은 정말 기술이 어마어마할 때였고 뭐 진짜 그 카세트 테이프 막 소니 야, 워크맨. 음악이 갔다가 끝나면 뒤로 돌아가는데 오토 리버스래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은 저는 라인을 우리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기술이 발전을 안 합니다 일본은. 네, 네, 뭐 지금도 맞습니다. 뭐 완전히 후진 뭐 컴퓨터 갖다 놓고 막 그거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이 옛날의 일본이 아닌데 지금. 네. 아니, 왜 이렇게 일본한테 설설 기는지. 정말 그게 좀 너무 짜증나고 속상합니다 진짜. 그 일반인들의 생각은 그거죠. 네. 지금은 일본한테 길 이유가 없는데 왜 기냐. 미국도 옛날 같지 않은데 네, 왜 네.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사대주의에 빠지잖아요. 광신적 사대주의는 합리성이 없어서
한 번 떠받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한다. 네, 그 나라들이 완전히 망해서 네. 거지 나라가 되지 않는 한은 쉽게 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뭐 다 정신병이에요, 선생님 왜? 네, 한번 이 사람들이 뭐 다 정상인 네. 아니잖아요. 심리적 치유는 싸대기 TV로.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재미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날 윤석열이랑 기시대랑 그 회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데 김상진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옆에. 누구 차요? 김상진 그 구구 유튜버. 그놈 그 법정 구속된 놈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는 이제 김상진은 감옥 가 있는 것 같고 거기 이제 일행들인가 봐. 나와서 하는데 구호를 외치는 게 뭐냐면은 왜요? 아 뭐더라? 독도는 일본 거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는 머리로는 친일, 뭐 입으로는 반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가리는 친일, 아가리는 반일. 근데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일본 좋아하면서 실제로는 왜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장기를 들고 버젓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그거를 합리적 사대주의와 구분해서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라인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일본의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그리고 뭐 일본에게 넘기는 거죠, 사실. 갖다 바치는 거죠. 갖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조공이죠, 조공.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너무 그게 안 좋으니까 약간 물러서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밑으로는 지금 다 줘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이게 그 윤석열이 미국 그 도청됐을 때 그렇죠. 뭐 그냥 아유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런 약간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뭐 나쁘진 않다. 예. 의도가 나쁘지 않은 도청. 아니 지금 이것도 뭐 일본이 행정지도 뭐 그 뭐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의도가 나쁘지 않은 몰카잖아요. 이거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럼 착한 몰카도 있나요? 착한 몰카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가 여전히 한동훈 계속 까고 있습니다. 네. 총선 말아먹으네. 네. 네. 야 이게 뭐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싫은가 봐요.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확실히 있고요. 윤석열을 대리한다고 봐야 됩니까? 윤석열과의 짬짬이 회담도 있죠. 대리하고 있다. 술도 같이 먹었잖아요. 윤석열이가 또 계란말이 해줬나? 뭔가 했을 수 있죠. 계란말이보다 더 센 거. 김치찌개? 다음 대권. 대권말이? 뭐 약간 좀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 하겠어요. 준표 다음에 당신이 대통령 하셔. 내가 밀어줄게. 네.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요? 네. 뭐라고요? 대통령 되는 거 밀어주겠다고. 언제요?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이번에 영수회담. 비선회담. 그 교수들 만났을 때. 네, 그 이제 이쪽에 전달을 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박지원 장관이 내가 지금은 말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네, 그랬죠. 윤석열의 제안이 바로 이재명이 대표가 대통령 되도록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나도 좀 해줘. 좀 도와주고 임기 끝난 다음에 날 보장해줘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제안했던 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비선 회담에서. 네. 뭐 어쨌든 윤석열이는 아무나 만나면 그러는 거죠. 대통령 밀어줄게 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군요. 안철수 만나면 또 그럴 거예요. 너 대통령 시켜줄게. 너도 체리따봉이야. 그래 이제 시켜준다고 하면 다 쳐보니까 한 8명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놈이. 네. 너무 많은데? 네, 뭐 안 와도 상관없죠. 윤석열은 다 지만 살면 되니까. 공수표인데. 네. 안 들어줘도 상관없는데. 근데 어쨌든 홍준표는 안 그래도 한동훈 미운데. 네네네. 뭐 치면 윤석열이 좋아하니까. 네. 잘 됐다. 연락이 시작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그 당에서 대통령 보호 안 해주고 뭐 질이 멸렬해 버리면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고.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탈당설은 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12월 말부터 분석을 했던 건데 수순으로 홍준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홍준표는 지가 나가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또 뭐 이랬는데. 네네네. 협박용 발언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네. 그러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협박하는. 너희들 계속 그 깔짝깔짝대면 당 깨고 나가는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크다. 크다. 당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네네. 너희들 알아서 겨라. 아하. 거의 이제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말 잘 듣잖아요. 네. 공동 운명체가 됐잖아요. 그럼 안 나가겠지.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간에 그럼 그 자리와 캐비넷 역시 돈과 채찍인가요?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 예. 그런 데는 아직 그 녹아났나 봐요, 선생님. 원래 개돼지를 부리는 데는 그밖에 없거든요. 개를 훈련시킬 때 예를 들면 뭘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네. 채찍을 쓰면 안 되겠지만 예. 간혹 쓰면 효과도 있단 말이죠. 때리면 잘 이제 조심하죠. 예. 그다음에 뭐 먹이 주면서 당근으로 아하. 이게 동물 조련법이잖아요. 당근과 채찍은 인간한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네네.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몰라요. 당근과 채찍.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거고 그게 당근과 채찍에서 당근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언론. 그래서 기자들 불러다가 김치찌개 먹이면서 선생님 그거 진짜 그거 진짜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죠. 아니 개들로 보이던데 진짜 선생님. 그죠. 그래서 먹이면서 야 맛있지 당근. 네. 김치찌개 당근도 듬뿍 넣었어. 먹고 선생님 정말 궁금한 거예요. 글 잘 써라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 궁금한데요. 기자라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좀 엘리트 아닙니까 걔네들도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은 좀 배알이 꼴릴 것 같아 그러면은. 네.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안 나가고. 네. 근데 막 지금 막 진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혓바닥에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계란말이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면 그렇게 좋은가? 윤석열이 그렇게? 그런 놈들도 몇 명 있을 수 있고요. 왜 다 줄 서 있는 거죠? 그게? 대부분은 왜 그러냐? 네네네. 먹고 살라고. 기자들도 처절하네요. 아니 뭐 기사 제대로 썼다 만약에 윤석열 나쁜 놈이다 썼다 그러면 잘릴 거 아니에요.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 개인이 개인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사회. 네.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고 표현하는 홀로 자기 생존을 자기가 담보해야 되는 사회, 책임져야 되는 사회에서는 밥줄 끊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 하나면은 모든 인간을 개돼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지배층이 국민들을 지배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방법은 바로 밥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노동계 파업하면 다 벌금을 때립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그 분향소 거기도 이 오세훈이 지금 계속 벌금을 때린대요. 네. 지금 하루에 얼마씩 올라간답니다. 네. 결국은 돈으로 다 탄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고. 근데 과거처럼 공동체가 살아 있고 개인이 홀로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기보다는 공동체 단위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시절 80년대 90년대에는 돈으로 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죠. 효과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반발만 더 샀고 그때는 오히려 공권력을 통한 무력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은 사라진 대신에 가장 효과적인 통제 방법인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게 이제 일본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건 국회의원이건 교수건 뭐건 다 그 앞에서는 무력해요. 그런 거군요. 잘리는 거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그 최혜병 특검법 부결됐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가 새로 되면 바로 이거부터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국회를 또 믿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촛불에서 또 함께 만나서 정말 이제는 이 인간도 아닌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스모킹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모킹건 중에 스모킹건, 그것은 바로 우리 촛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촛불의 노래, 항쟁의 노래.
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꽃다운 목숨들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에 서네.